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요즘 도내 바닷가와 중산간을 다니다 보면 풍력발전기가 참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환경오염이 없는 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수익률이 높아 풍력발전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의 큰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수익의 대부분이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 수익금을 제주 지역에 환원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훈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10년 전부터 제주 도내 곳곳에 풍력발전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데 지난 10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2,500억 원을 넘고 이 가운데 2천억 원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갔다는 자료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 김동주 연구원께서 먼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난 2012년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됐습니다. 그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수행돼야 될 용역이 있는데 그게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경제성 분석 용역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 내 풍력발전단지들의 전력 판매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가 발표한 개통운영 실적에 보면 발전량이 나와 있고 여기에 전력 매입 가격을 곱하면 각 발전단지별로 전력 판매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종합하다 보니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제주도 내 풍력발전단지가 벌어들인 총 수입이 총 2,51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 78%인 1,980억 원이 도외 기업 들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하자면 기본적으로 적정한 생산 원가가 있는데 이것을 초과한 것을 초과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풍력전기를 킬로와트시에 107원에 사줬다는 걸 비춰봤을 때 그동안 제주도 내 풍력발전단지 특히 외지기업들이 2,500억 중에 815억을 초과적으로 벌어들였다고 저희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815억을 초과해서 벌어들였다.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애매한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적정한 생산 원가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 내 이제 풍력 매입 가격 단가가 갑작스럽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총 815억 원이라는 겁니다. 예, 김기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의문인 게 이 815억이 매출액에서 뭐를 제해서 나온 건가요? 저희가 한 기준은 기존의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 정책인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걸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폐지됐지만 거기에 따르면 풍력 전기를 1kW시에 107원.29원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7원.29원이 가격에는 기본적인 이제 운영 유지 비용, 뭐 제세 공과금, 뭐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기본적인 적정 이익도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7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는 거래 가격은 초과 이익으로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 기준에는 기본적인 풍력단지를 운영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그 수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해야만이 보다 정확한 초과이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익의 계산을 한번 살펴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발전 차액금이라든가 S&P로 받은 거는 매출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 투자비뿐만 아니라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내부 뭐 소모품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해 가지고 나온 게 또 이익이고 또 정상이익은 그거에다가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야 그게 초과이익의 개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용이 많이 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다 해버리면 일단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표현은 초과 이익이라 그랬지만 초과 수입 뭐 이 정도 좀 폭넓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된 내용은 차차 토론을 진행하면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난 10년간 2,500억 원 그리고 이 가운데 78% 1,980억 원이 그 다른 지방으로 다른 지방 그 기업들의 이익으로 이렇게 독차지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도 지금 풍력 발전 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수익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지 참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현황을 우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풍력발전소가 16개소에 총 153메가와트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 중인 그 풍력 발전이 대부분이 육상 풍력이고요. 해상 풍력은 298메가와트가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육상 풍력을 보면은 제주 에너지공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남부 발전이 하는 부분이 있고 도청이라는 특성화 마을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런데 기업이 하는 부분은 한신에너지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판매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력 판매금은 발전소 발전량의 전력 거래소의 개통 한계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2014년도 경우 총 전력 판매 금액이 48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총액적으로는 아까 김동주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00억 가까이 근접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풍력 발전을 해서 과연 이게 돈이 되겠느냐,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일부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다른 지역보다 특히 제주에서 풍력 발전 수익이 높은 건지 좀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격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또 토론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김기른 교수께서 원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이익은 매출액에다가 비용을 차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도는 매출액이 많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전력 생산량에다가 그 판매 단가를 곱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주도의 그 바람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를 3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강도가 세고 바람의 질이 높기 때문에 같은 설비 용량의 일대 육지에 비해서 그 전력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전력 판매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력의 도매상인 한국전력에서 그 육지하고 제주도를 구분해서 그 전력 판매 단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력 개통 한계 가격, 약자로는 SMP라고 합니다만은 제주도의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즉 화력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SMP 단가가 원자력이라든가 석탄이 있는 육지보다는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SMP가 높기 때문에 전력 판매 단가 높아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바람의 질이 좋아서 풍력 발전 전기 생산량이 많고 그리고 매입 단가도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를 정부에서 더 높게 쳐주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원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는가를 우리 도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우리 바람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과 애환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천덕꾸러기였던 바람이 이제는 자원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상청에서 전국 500곳을 상대로 해서 바람 지도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풍력을 만들 수 있는 바람의 질,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당 5m에서 8m/s 정도가 가장 풍력을 만들기에 적정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제주가 우리 마라도가 전국 1위 지역으로 꼽혔었고요. 제주 지역 전체가
이 풍력이 아주 적당한 최적지로 드러났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2012년입니다마는 발전 자회사들 13곳이 있는데 500메가와트급 이상의 발전 회사들은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로 2% 이상 공급을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필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주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측면이 많아요. 한 1981년도서부터 82년도죠. 아마 4개 지구를 해서 이제 원령이라든지 이 지구에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98년 3월에 우리 행원 풍력단지죠.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고요. 제주도가 발빠르게 대응한 측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4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지구지정을 허가해 줄 수 있다든지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왔고요. 이렇게 어쨌든 쭉 일련의 과정들이 제주가 앞으로 물과 바람이 제주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들은 실증이나 검증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논의의 조점인 어떤 판매 대금과 관련돼서 왜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0년에 이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좀 전에 S&P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원자력도 있을 거죠, 석탄도 있을 거죠, LNG도 있고 뭐 수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주는 육지 지역과 다른 전력 가격을 받습니다. 즉 말해서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발전 원가가 높은 화력 발전에 의해서 전력 가격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주는 보통 육지 지역, 타 지역에 비해서 킬로와트당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를 더 받죠. 이러다 보니 2010년 좀 전에 우리 김동주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발전 차익 지원 제도에 의해서 107원 정도를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주는 정책에서 제주가 이제 개통한계 가격으로 적용을 받으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는 이 투자한 한신이라든지 3달에 운영되고 있는 남부 발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수익이 폭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유가 하락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하락했죠. 한 110원 정도로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유가에 연동되어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 풍력 발전과 관련돼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좀 우리가 공공재인 제주 바람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좀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일단 말씀은 거기까지 듣고 일단은 지금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주도 내 풍력 발전에 투자한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 수입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토론에서 저희들이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수입, 풍력 발전 수입금을 어떻게 제주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지역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환원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건데 그렇다면 현재 제주에서 풍력 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이 과연 적정하게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주 연구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외부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제주도에 기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개발이익 환원 문제를 제기했고 제도적인 장치로서 풍력 발전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 공기업이 독점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제주도로 자동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만들었고 그래서 2013년부터는 연간 10억 정도로 이제 기발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매출액의 80% 이상 이르고 있는 외부 기업에서는 단 한 푼도 제주도로 기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에너지공사를 제외한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자들의 이익금이 전혀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홍배 국장께서도 지금 제주도에서도 같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왜 이 같은 일이 그 부분은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153메가와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실이 30메가와트를 지어놓고 123메가와트는
지금 특별법을 받아오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공유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정부 법령에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법과 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4개 지구가 지구 지정 받을 때는 전부 협약을 했습니다. 이익금의 뭐 매출액이 7%, 당기 순이익이 17.5%.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는 지금은 풍력지구 지정 후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그 어떤 이익 공유화 계획을 우리 도와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4개 지구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풍력 발전 사업을 제주에서 하려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런 관련된 제도가 없다 보니까 한 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제까지 누적 매출액을 보면 사실상 초기 사업 비용을 거의 다 회수를 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거의 10에서 15년 동안은 매출액이 곧 순이익이라고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 개선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보통 이제 풍력 발전 사업을 할 때 20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남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군데를 보면 2004년, 2007년인데 이미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2011년 5월에 저희가 제도 개선 과제로 받아오면서 그 이전에 이제 사업 허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 그 발전 차액 제도로 2010년 이전에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나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초기 투자 비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S&P 가격, 즉 개통한계 가격이 적용이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제도 개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박홍배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둘 거냐. 사실은 우리 김동주 연구원님 말씀처럼 이게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이거 반드시 어떻게 보면 제주의 공공적 자산이거든요. 도민들이 소중한 재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방안들은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되는데 뭐 이 자리에서 당장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오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그 국장님하고 이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건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도 도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미리 2012년 이전에 도 조례로 5년마다 풍력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풍력 발전 종합 계획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 계획에서 보면은 주로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대책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신규 사업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이익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안으로 이번에 도 조례에서 제정됐습니다만은 보통 풍력을 20년으로 봅니다. 내용 연수를 20년 지나면 다시 설치하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례로 보면은 허가를 할 때 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 공유화를 감안해 가지고 재허가를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방안에 의하면은 기존 사업자들도 앞으로 20년 후에 신규 허가를 다시 재허가를 받을 때 이익 공유화 계획을 감안해서 재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제주도민들이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풍력발전이익금이 제대로 제주 지역에 이제 환원되지 않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 앞으로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제도가 정비돼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든 적용을 하면 최소한 이익 공유화 방안이 이제 실현 가능한데 기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행 제도로는 참 이게 이익 환원하는 방안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면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짚고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김동재 연구원님?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상대적으로 이미 그 투자비를 거의 다 회수한 기존 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거고 그리고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물론 이익에 3년 동안 이익 환원을 유예를 시켰지만은 보다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랬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 업체에 대해서 그 신규 업체만큼 정당한 이익을 환원하는 게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면 예. 문제는 또 제주에너지공사라고 별도의 지방에너지 공기업이 있는데 왜 자꾸 이 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민간 사업에게만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문제도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 업체, 신규 업체 간의 불평등 문제를 다 해소하고 개발 이익을 공정하게 지역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보다 더 수행을 좀 잘 해야 나가는 방향으로 좀 제도를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주에 투자하려는 제주의 풍력 발전 사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풍력 발전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투자를 꺼릴 수 있는 문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과거 S&P가 제주도가 특별히 육지보다 높았고 한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존에 우리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는 풍력 사업자들 이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즉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유가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의 7% 내기 때문에 그것만큼 또 그 이익이 감해지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조적 요인으로 신재생 전력거래소에서 과거에 누렸던 육지하고 제주의 S&P 가격 차이를 REC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존해 주는 겁니다. 예. 그거를 대부분 안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제도 상황에서는 그렇게 제도 사업자들이 누렸던 S&P 가격의 상승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익 공유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적자가 날 것이다, 이익이 날 것이다 이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들은 물론 우리 조례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다거나 도민 이익에 배치될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항들은 있지만 이거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제주가 이 공공적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이면 이 재산을 당연히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 측면으로 접근돼서 좀 제도 개선 방향들을 전 논의해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전력 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어든 간에 향후에 우리 제주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인 제주 예. 이렇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세계 환경 수도로 가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익이냐 손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본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뭐 공사체를 원래도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발행을 해서 어떻게든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 풍력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사업자분들께서 뭐 자기네 적자 날 것 같으니까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하면 잠깐 유보를 하는 방향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공적 자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단지 사업의 논리로만 이렇게 접근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 주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박 의원님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풍력발전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투자 유치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적으로 매우 취약한 섬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기름도 안 나는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가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부존하고 있는 풍력 자원을 개발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특정한 시기에 특수한 요인으로 기존의 풍력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으로 번 돈은 바람을 이용하는 데 보다 더 재투자할 수 있게 그러한 개발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서 또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데 그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게 제주도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풍력 발전 사업 실태를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일단 그 최근에 특정한 시기에 상당히 많은 수입을 그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계속 그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이 풍력 발전 이익을 어떻게 지역 사회에 적절하게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해법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뭐 육상은 물론 해상에까지 이 풍력 발전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박홍배 국장께서 먼저 제주도 내 풍력 발전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2030년에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들 2,350메가와트가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중에 육상이 450메가와트고 해상이 1,900메가와트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제주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 중인 거는 아까 153메가와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것이 111메가와트. 절차 이행 중인 것이 330메가와트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지금 1448메가와트를 더 추가로 우리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상, 해상 이렇게 풍력 발전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풍력 발전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겁이다, 이렇게 뭐 불릴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이익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지 김동재 연구원께서 혹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사실 분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력 판매 수입은 전력 판매 단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발전량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하지만은 전력 판매 단가가 지난 2010년도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피크, 그러니까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그 이후로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이익은 발생하겠지만은 보통 얘기하는 게 초과적인 수입까지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업체를 제외하고 이미 기존 업체는 기존의 누적된 전력 판매 수입만으로도 초기 투자 비용을 거의 다 회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매출액 전체가 순이익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대략 연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거의 기존 업체들이 그냥 순수하게 벌어들인 수익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육상 풍력이 더 늘어날 거고 해상 풍력도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지만 육상 풍력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보다 더 추가적인 수입이 얻어질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출액이고요.
그 비용도 상당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으로 50% 따지만 보더라도 반밖에 해소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은 거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인 거는 다 이기다. 이거는 너무 좀 오도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비를 많이 회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의합니다만은 어떤 다 회수됐으니까 앞으로는 뭐 다 걷어들여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재무제표상의 문제고요. 어쨌든 이득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 할 길도 많잖아요. 예. 많으면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바람의 가치는 제주의 바람의 가치는 이제 무한하다는 것이 이미 실증 검증이 다 끝난 상황이고 지금 상업운전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제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매출액의 7%를 예. 이익 공개 계획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그 사업자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국가 공기업인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자들은 아마도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제주도가 저는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주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 국가 단위 전력 수급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중앙하고도 상당히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좀 형성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육상에 111메가와트 450메가와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우리 한 200메가와트 정도 하고 해상에 한 1.8기가와트 정도 하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계획이 자꾸 이렇게 변화합니다. 변하는 것들은 이 에너지가 제주가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 그 사업자들이 계속 문의 내지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제주를 이제 뭐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어떤 그 주도력을 행사를 해서 앞으로 요런 계획이 아니면 사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전파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지금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도 풍력 발전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어떻게 지역 사회에 환원할 것이냐인데 현재 지금 갖춰진 제도 좀 전에 뭐 조례 얘기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풍력 발전 수익금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현재 마련된 제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지 박 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보면은 개발이익 공유와 계획서 제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허가 할 때 우리가 재량행위거든요. 이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관에 그거를 다 명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걸 이제 가면은 우리가 도민 이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되는 부분은 전부 도가 좀 확실하게 좀 챙겨서 가면은 사업자들도 그거는 같이 참여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 환원 방안이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확정적으로 지금 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은 매년 매출액의 7%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많이 내게끔 하고 또 지금처럼 전력 가격이 낮았을 경우에는 이익을 좀 감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당기 순이익의 17.5%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행이 약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강제성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가 안 지켰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제도의 어떤 좀 미비된 점 이런 점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동정 의원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관에다 달아놓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처럼 안 지키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고는 상당히 좀 명문구조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조례 명명 규정화하자 이런 논의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자의 뭐 도덕적 양심에만 맡겨서 과연 될 부분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조례에 강제할 수 있다든지 그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사업 면허를 뭐 회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익 공유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그 기부 약정사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그런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과연 매출액 7%가 정당한 금액이냐 이건데 먼저 이제 그 제도적 강제성의 측면에서는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공여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허위의 방법으로 지구를 지정받았을 경우는 그걸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공여 계획을 이렇게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허위의 방법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행 조례로서도 충분히 취소할 수 있고 물론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겠지만 그렇게 그런 점에서는 강제성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허가를 내주면서 이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달 수 있지만은 부관으로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 법령에서 어떤 부담금 징수의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강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행 제도로서도 충분히 강제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의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과연 그 매출액의 7% 그 금액이 정당한가 저는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근거가 어디냐면 제주도가 2010년도에 한림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와 맺은 세부 약정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단기 순이익의 17.5%를 기부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그 17.5%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은 문제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더 높은 육상풍력에 한해서 해상풍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는 7%보다는 보다 더 많이 상향 조정하는 게 보다 정당한 개발이익 환수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 강제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시민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도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도에서 2013년도에 제주대학교에 연구 의뢰를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조계에도 자문도 얻고 해가지고 거기에 의하면은 그 법률적으로 볼 때 그 협약서에 그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사자 간에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도 만약에 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사기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내용에서 허가 취소했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까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 이 지금 이행 약속을 어길 수는 없도록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나름대로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17.5%가 적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때 그 합의된 그 의견이 그 17.5% 나온 결과는 인정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그 17.5% 나온 게 도의회에서도 그게 보고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무슨 그 어떤 시각에서는 많이 내야 된다. 너무 적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다. 이런 그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17.5%는 합의를 하자. 그래서 수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로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그것만 가지고 계속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의 17.5는 고정을 시키고 그 수준에 대한 논의는 거기로 종료를 시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익 공유를 할 것인가 방안으로 17.5%에 해당되는 그 지금 추정으로 이해할 때는 동등한 기준으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매출액의 7%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매출액의 7%를 사업자들이 선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김기론 교수께서 일단은 그 매출액의 7%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이 수익성이 낮은 해상풍력 발전을 기준으로 처음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보다 수익률이 높은 육상풍력 발전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매출액의 7%보다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박홍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게 참 많이 고민돼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보다 보니까 이게 풍력 발전 단지별로 개통 한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제 해주는 부분, 또 이용률 등의 변동성, 또 기부 금액 이런 조정 요인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당히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까 김기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주대학교에서 나름대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나온 분석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박원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7%다 이런 거는 저는 기존의 사업자는 제외하고 지금 향후의 일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자리가 불편한데요. 예. 어쨌든 지금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절차가 이미 사업 허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 공유 방안은 아마 지금 박홍배 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말로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과연 우리 제주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자산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정확한 이익 환수를 할 것인가 쭉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향후에 이제 우리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떤 지구지정 논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제주가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지금 동북이나 북촌에 회사채를 한 500억 정도 공사채입니다. 공사채를 500억 정도 발행을 해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지역 주민들과의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도 물론 당시 에너지공사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흔쾌히 동의를 하는 측면들도 많아요. 일반 사업자들보다 오히려 사업도 더 용이하죠. 용이해서 저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주가 직접 제주도에 100% 출자한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주도로 사업하는 게 저는 낫다 그렇게 보고 기존의 사업자들이나 지금 지구지정 절차가 끝난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도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고민을 하면 저는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지금 매출액의 7%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안은 다들 말씀하셨지만 신규로 풍력 발전을 하려는 사업자들한테 적용을 지금 할 계획인데 기존 사업자들한테 이익금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신규 사업자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매출액의 7%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추후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적정 수준의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이거 특히 이제 기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동주 연구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국장님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예. 이미 이 문제 때문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 저희 단체에서 그 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에 대해서 그 당시 당선자들 모두가 수락을 했고 그래서 2012년 9월 김은남 의원이
풍력자원개발대금부가 및 신재생에너지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즉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또 산업계의 그 반대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만이 강제적인 근거를,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정당하게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라도 충분히 이제 기존 사업자에게도 신규 사업자에 준하는 만큼의 이익 공유를 권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 사업자들한테도 풍력발전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 이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인데 기존 사업자들한테 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도 드는데 박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존 사업자들한테 이 공유화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고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이제 기존 사업자들을 한번 초청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한번 좀 논의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와 관련한 특별법은 아마 대표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김문남 의원께서 지금 6단계 제도 개선에 저희들이 좀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그 5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혔고요. 지금 김문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신 부분들도 지금 전국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자꾸 지금 미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지사님이 이건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정말 공공재거든요. 그런 어떤 설득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좀 강력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꾸 그 특별자치도의 어떤 특별한 지위를 준 것이냐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제주도의 이익과 관련된 아니면 도민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자꾸 전국 형평 논리를 들이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강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 바람의 질이 좋다는 건 뻔히 이제 전 세계가 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중앙정부가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건 도정에서 아니면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설득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것은 개발대금 부과라든지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좀 개정하는 노력들을 좀 박차를 가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예. 개발대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당시 이제 특별법을 발의를 할 때 저희 단체랑 국회 거기 법제 담당이랑 그 긴밀하게 협력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들은 답변은 이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 발효된 시점 이후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기존 풍력 발전 사업자의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권고, 기존 사업자들한테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좀 환원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 이거는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저는 제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저 두 분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권고하는 부분과 특별법 개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전부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전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정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발 부담금으로 받는 거의 장점은 법적으로 딱 강제화 시키니까 반드시 내야 되고요. 다만 그거의 단점으로는 아까 그 박은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앙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입법화되기가 어렵다는 그 한계가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그게 법제화시키면은 얻어들일 수 있는 개발 부담금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순이익 27.5%의 아주 밑에 수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익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법제화시키면은 이익 규모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협의에 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지금처럼 기존 사업자들 간의 이익 공유화를 약정한 것처럼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기존 사업자들도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무난한 방안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볼 때도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재허가 절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화 조례로 돼 있고요. 그 사항에 거기다가 문구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재허가할 때 그 이익 공유화 기존 사업자들도 이익 공유화 계획을 그 참작해 가지고 쭉 지역 사회하고 협력 그 활동을 그 재허가할 때 고려한다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그 기존 사업자를 허가해 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그것도 어떤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를 허가해 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원만히 해결하면은 좋은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듣기로는 또 국장님께서도 간담회 하신다면서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면은 그게 원만히 해결한다면은 뭐 윈윈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도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풍력발전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문제를 강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거는 뭐 어쨌든 법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들한테 권고를 해서 제주에서 풍력 자원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일정 정도 환원을 해달라 이렇게 권고하는 방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도적인 측면 관련해서 아까 이 재허가 문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재허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좀 환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재 제도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도의회에서 재허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또 그 법규하고 위반된다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다행히 그 조례가 유효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추가적으로 그 재허가 할 때 고려 사항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좀 명확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항에 그 이익 공유화 계획을 그 조문으로 넣어 가지고 그거를 재허가할 때 고려하도록 하면은 충분히 과거 기존에 신규 사업자를 허가할 때 하고 상황은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전에는 제주도지사의 고시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돼서 포괄적 의미를 뒀었는데 그 제주도 의회에서 반드시 지구 지정 고시를 할 때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 때 정지 명령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도민의 이익이 반할 때 사용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의 사업자들은 이미 여기에 상관없이 20년 동안 사용기간 허가를 받아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협의를 해서 제주도의 공공재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 조례를 좀 무리를 해서라도 뭐 개정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향후에 새로운 사업자들하고 할 때는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도가 주체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신규 허가 말고 이제 기존 업체의 뭐 추가적인 허가, 기간 연장, 변경 허가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화를 할 수 있는 게 제도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이 앞으로 20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가 기간을 다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제어가 될 건가 말 건가가 그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 됐다 이거죠. 지금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그 기존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바로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도 충분히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그런 드네요. 부분을 이제 박홍배 국장님 간파하셨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의 바람 자원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지혜를 짜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저희들 그 토론의 주제가 기존 사업자들 또는 풍력 발전에 투자하려는 다른 지방의 큰 기업들과의 관계, 특히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가 제주의 풍력 발전이 이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제주도민들이 또는 제주도 내 자본들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을 고스란히 제주 지역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의원께서는 에너지공사의 주도적인 참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주 연구원께서 제주도민의 참여 방안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제주도민 자본 참여를 통해 풍력 개발이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 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인 거고, 이것을 외부 대자본에 넘겨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게 자동적인 개발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불어 에너지 자립까지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지방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생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 지역의 자본 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만든다면 충분히 제주도민 스스로 개발이 가능하고, 해상 풍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뭐 보통 600억, 700억 정도인데 뭐 은행 뭐 차입을 제외하고 자기 자본 비율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주도민들의 자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개발 이익도 제주도민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외부 자본에게 신규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지역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더 덧붙이면요. 사실 이것은 앞으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거기는 에너지 자립도가 145% 정도나 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상당히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제주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를 통합을 해서 기업 공개를 하면 당장 한 5천억 정도 자본금이 쌓일 것이다. 이걸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면 그야말로 제주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의 수준은 자본금도 그렇고 또한 기술력, 운영 능력도 사실은 좀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지금 아직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외부 대기업들은 단순히 와서 풍력 발전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돈만 벌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풍력 발전기 하나에 작게는 수십 메타에서 100m 이상 올라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주가 직접, 이게 상당히 그 운송비나 운송되는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주가 직접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 부품 산업도 육성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세요. 그러면 우리 제주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 풍력 발전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일반화되어 있는데, 뭐 제주에서도 제주도민들 또는 도내 자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실현 가능하려면 상당히 그 어떤 제도적인 지원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기룬 교수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 아까 김동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공사라든가 지역 업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그 사기업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어떻게 보면 자치적으로 하는 어떤 그 유럽형 모델이죠. 그거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서로 그 사업을 하려고 만약 수익이 많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서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꽂아봐야 한 대, 두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느 그 마을에 허가를 해줄지, 또 허가를 어떻게 보면 한 뭐 15군데 하더라도 이게 계속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가장 풍력에서 그 우려하는 게 경관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대형 그 풍력 발전기가 꽂혀 있다면은 이게 제주도 환경에 미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난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사업을 어떻게 허가해주고 어떤 지역에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은 오히려 기존에 허가해주는 그 대규모 30메가에 할 때 그 옆에 마을에 하나를 꽂는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면은 그 펀드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직접 투자, 즉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나면 적게 가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제주에너지공사는 그 자회사를 자기 자본의 10% 정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한두 개만 하면은 그 한도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그 제도 개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그거는 다른 지방 공기업하고 달리 이거는 자회사는 어떻게 보면 풍력에 그렇게 사업 형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이 자회사 그 규정을, 그거는 어떻게 재정 안정성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 조항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 한도 그 제한 규정을 없애야 되겠고, 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은 특별자치법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게 해결된다면은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들이 해결될 수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홍배 국장께서는 지금 제주에 들어오려는, 투자하려는 이제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 도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 발전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특성화 마을에서는 소규모 풍력 발전 3,000kW 이하 1기를 직접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풍력 지구에 속해 있는 마을 전부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소규모 풍력 발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제주에너지공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에너지공사도 이제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에 대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자본 이런 것이 참여하는 그 풍력 발전의 표준 모델도 저희들이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김동주 연구원부터 이 풍력 발전을 제주 지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떤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바람은 그동안 고난과 역경이 상징이었지만은 21세기 들어 생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자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청정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제주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이익도 지역으로 환원할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 환경 수도로 조성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 그 제도적 방안이 그 보완 방안이 필요한 거는 점차적으로 빨리 하고 그다음에 그 미비한 상황에서는 지금 그 서로 그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철 의원님. 이제 그 제주의 환경적 가치가 더더욱 더 입증이 되는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주의 물과 또 뛰어난 자연 경관 그리고 또한 이 바람이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또한 이 개발 이익들이 제주도민들께 어떻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자세로 아무튼 의정 활동들 열심히 하겠고요. 아무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홍배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도정에서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익 공유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주변 지역 지가 하락 들은 사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저 좋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 풍력 자원을 공공적 관리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풍력 발전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제주의 바람이 새로운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큰 기업들이 풍력 발전 수익을 독차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하는 만큼 제주 도민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